자, 자기 혐오 극복기 이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자기 혐오라는 게 이제 자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뭐 내가 뭔가 크게 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자존감 수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자존감이 낮은 낮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자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뭐 오늘이나 혹은 뭐 이번 주나 혹은 뭐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불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그 불행은 바로 이제 남들과의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불행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코드라는 그 유튜버 채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학생들을 잘 그 학업 지도를 해주는 그 유튜버인데 이분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비교는 그 자존감의 무간도입니다. 이러는데요. 자, 무간도가 이제 뭐냐면요, 불교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간도란 이제 그 불교의 지옥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비교는 즉 자존감의 지옥이다,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바로 비교를 하는 순간 자존감이란 영원히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스터디 코드님 저도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자존감이란 영원히 형성되지 않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한다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자존감에 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 수치도 다 모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 누가 더 우위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누가 더 우위일까? 첫 번째, 학교에서 한 번쯤은 시험을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60점 맞은 나와 두 번째, 성적 100점 맞은 친구. 자, 누가 더 우위일까요? 자,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성적 100점 맞은 친구가 더 우위이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은 노력을 해가지고 100점 맞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적 100점 맞은 친구가 우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60점 맞은 내가 그 친구와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은 바로 저인데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왜 60점을 맞았는지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 틀린 40점이 무슨 문제인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책을 읽어가지고 다음엔 안 틀리게끔 그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험을 볼 때 그 기준에 나와 그리고 성적 60점 맞았을 때 나를 비교를 해야 더 이제 그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 많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유퀴즈 언더블럭이라고 뭐 이런 이제 채널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재석이 나와가지고 그 연예인들을 한 명씩 초청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아이유가 나왔습니다. 아이유가 나왔는데 아이유가 이런 고민이 있었대요. 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혐오감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연을 말을 합니다. 아이유가 16살 때부터 데뷔를 했었다. 어린 나이였죠.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근데 앨범을 낼 때마다 빵빵 너무나 인기가 막 팡팡 터지니까 그래도 감사하지만 너무나 성공을 많이 빠른 시기에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성공을 남들은 사실 성공을 했을 때 또 행복감도 얻고 그러는데 아이유는 그 성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의 행복감에 연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자기의 그 나이대에 맞는 감정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팔레트라는 노래가 또 나오게 됐었는데요. 팔레트란 이제 그 물감 뭐 초록 색깔 집에 딱 넣고 뭐 흰색 물감은 흰색 집에 딱 넣고 빨간색은 빨간색 집에 넣고 해서 각자 색깔마다의 딱 그 공간을 형성해주는 그런 이제 뭐 물품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비유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자존감 형성이죠. 아까 그 정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게 정말로 그 나의 가치에 있어서 알 수 있구나, 소중하다는 거 알 수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늘 부모님 성에 그 문선명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이제 마음치료사라는
자존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떤 이제 나 스스로의 그 자존감들이 많은 낮은 그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문선명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요. 저는 막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러는데 그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라는 걸 아시면서 그 사람이 10시간을 말하든 최대 20시간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그 마음을 체크하면서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들어주면서 결국 끝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자존감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제 더 깊게 보니까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민 상담을 하실 때 10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됐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계속 보시면서 자존감을 이렇게 끌어 세워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생명 자체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를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치료한다는 것,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부모의 사랑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바로 집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떠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분명 이제 여기서 또 자녀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본인이 이제 부모니까 또 자녀에게 주는 사랑 이런 게 또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부모인데 자녀에게 뭐 부모니까 신발도 당연히 사주고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사주고 이러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장부에다가 나 오늘은 식비 10,000원 그리고 뭐 아디다스 50,000원 막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야 내가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잠도 재워줬으니까 다 정부에 기록해보니까 1억이더라 1억을 나한테 줘라 이러는 적어놓고 받으려고 막 주는 그런 부모는 전혀 없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해도 더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대로 자녀를 보면서 주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부모의 사랑으로서 또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참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희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저희의 그 마음에 한번 대입을 해서 그 부모의 사랑으로서 있는 그대로 생명을 준다는 그 사랑을 바로 저희들의 그 나의 마음에 한번 적용을 해도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질문은 내려놓고 그냥 행복하라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이걸 추천을 해줬습니다. 의미가 바로 그거죠. 여러 가지 고민들 막 질문들 마음이 어지럽히고 막 그래도 그런 마음조차도 그냥 잠깐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행복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 책에 스와미 프라남파드라는 그런 이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완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러고 좀 곰곰이 좀 봤었는데요. 이완이라는 게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본질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관점으로 보면은 누군가를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마음에 그 본질을 찾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까 문선명 선생님께서 마음치료사의 그 활동으로서 고민을 많이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치료해줬던 그런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이완을 돕는 것이었구나 이런 활동으로도 이해가 됐었는데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예진이라는 뭐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뭐 연애의 참견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즉 이제 뭐 보편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래야 나 자체가 자존감도 형성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를 막 계산적이게 보고 막 그런 사람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그런 내가 되는 것부터가 바로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첫 출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그 페어를 정해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에 살면서 듣고 싶었던 말을 그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제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그럼 이제 상담 치료하는 그 영상인데 한번 다 같이 이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의 그런 이제 말들을 해줬을 때 참 넌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 천원 청년교회 희망누리에 오신 그 한 분 한 분의 청년들의 또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서 또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을 또 이분들의 또 말을 통해서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뭐 정말로 여러 인생이 각자만의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이제 또 한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순간 속에서도 학창 시절에 또 해야만 하는 공부 이런 걸 하면서 막 대학교 갔다가 취업을 해서 막 취업해서도 계속 막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일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또 그 사이에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야, 넌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하면 망해라는 말을 듣고서도 꿈을 위해서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도 정말로 이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달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희망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